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10 플러스 울트라 구입하셨다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초기 필수 설정과 함께 숨겨진 기능 중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기능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갤럭시 탭 비디오 플레이어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영상 플레이를 하면 갤러리 자체적으로 영상 플레이가 되는데 사용하기 조금 더 편하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실행한 다음에 왼쪽 상단 줄 3개 버튼에서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갤러리 정보를 선택하면 갤러리 밑에 버전이 표시되는데 버전 부분을 10회 정도 연속해서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 랩스 will be unabled라고 표시가 된 이후에 갤러리 랩스 is unabled로 표시가 되면서 숨겨진 갤러리 랩스라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제는 갤러리 설정으로 나와서 맨 하단에 보면 갤러리 랩스라는 숨겨져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메뉴와는 조금 다르게 새롭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서 필름 스트립 비디오 플레이어 모드를 선택하면 디폴트를 포함해서 총 3가지의 메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넌 플레이 비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삼성 비디오 플레이어 모드에서 영상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면 기존 필름 스트림 모드에서 삼성 비디오 플레이어에 있는 타임라인 바가 추가된 형태인데 이건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갤러리 휴지통 설정인데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할 때 완전히 바로 삭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지통은 일정 기간 동안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지통으로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메인 화면 왼쪽 상단 줄 3개 버튼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 맨 하단에 숨겨져 있는 갤러리 랩스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보면 휴지통 정보 표기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사용하면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할 때 현재 휴지통에 쌓여있는 삭제 파일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내 파일 설정인데 내 파일에서 사진이나 음원, 기타 여러 가지의 파일을 삭제할 때 휴지통으로 이동하기 버튼만 있을 뿐 완전히 삭제 버튼은 없기 때문에 즉시 완전히 삭제하는 버튼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내 파일을 실행한 다음에 왼쪽 상단 점 3개 버튼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 하단으로 내려서 내 파일 정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파일 버전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내 파일을 연속해서 터치하다 보면 Unable My Files Leps라는 문구가 표시된 이후에 숨겨진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제는 뒤로 나와서 내 파일을 완전히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서 왼쪽 상단 점 3개 버튼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 그리고 맨 하단으로 내려보면 My Files Leps라는 숨겨진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딜리트 옵션을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내 파일을 완전히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한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삭제 버튼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갤럭시 AI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화 어시스트부터 헬스 어시스트까지 다양한 AI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대화 어시스트를 선택하면 대화 번역부터 문장 스타일 및 문법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화 번역을 선택하면 표시할 언어 그리고 번역용 언어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역 기능은 온 디바이스 기능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용 언어팩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팩은 미리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통역에서는 통역용 언어팩, 음성 스타일, 눌러서 말하기 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통역 기능은 별도의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상단바를 완전히 내렸을 때 표시되는 통역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노트 어시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의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노트에서 번역부터 자동 서식,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 표지 생성 등 노트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된 녹음 내용 요약을 선택, 상단에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텍스트로 변환된 녹음 내용을 AI로 자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포토 어시스트와 그리기 어시스트 역시 선택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단에 있는 기기 내에서만 데이터 처리는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소리 및 진동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음질 및 음영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하면 음질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화 선명하게 듣기, 음량 평준화는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사용 유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알림 설정에서 앱 알림을 선택하면 알림을 받을 앱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은 앱이 있다면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뒤로 나와서 알림 정렬에서는 알림이 표시되는 순서를 중요도 순서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수신된 시간 순서대로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잠금 화면 알림을 선택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 내용 숨기기를 선택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이 수신됐을 때 단순히 어떤 알림인지만 표시가 되고 알림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알림 내용 표시를 선택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이 수신됐을 때 내용까지 표시됩니다. 만약 알림 내용 숨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밑에 있는 잠금 해제 시 내용 표시는 함께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알림 설정으로 나와서 알림 팝업 스타일에서는 알림이 수신됐을 때 표시되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보기를 선택하면 간략히 표시할 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에 맞게 모든 애플리케이션 또는 특정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알림 설정으로 나와서 고급 설정에서 알림 아이콘 표시를 선택하면 알림 아이콘이 표시되는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모든 알림, 최근 알림 3개, 단순히 알림 개수만 표시되는 알림 개수만, 그리고 사용 안함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날짜 표시,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플로팅 알림을 선택하면 알림이 수신됐을 때 확인하는 스타일, 버블과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은 알림이 수신되면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 화면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화면 전환 없이 알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가장 먼저 라이트와 다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를 선택하면 라이트 모드 대비 배터리 절약과 함께 디스플레이를 볼 때 눈에서 느껴지는 피로도 역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시간대에만 다크 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다크 모드 설정에서 예약 시간의 켜기를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일몰에서 일출까지 또는 직접 설정해서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중간 정도에 있는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최적화를 선택하면 최대 120Hz, 일반을 선택하면 60Hz의 화면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글자 크기와 스타일, 그리고 화면 크기의 작게는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글자 크기와 함께 화면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뒤로 나와서 하단에 있는 태스크바를 선택하면 하단에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 메뉴가 있는데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앱을 2개부터 3개, 최대 4개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내비게이션 바에서는 갤럭시 탭 하단에 표시되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항상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숨겨두고 제스처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아닌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하면 밑에 있는 옵션 더보기에서
제스처의 민감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S펜 제스처 차단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S펜 제스처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와이프 제스처 오작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하단에 있는 터치 민감도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배터리에서 배터리 보호를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기본, 최적화, 최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배터리가 100% 완충되면 충전을 멈추고 배터리 잔량이 95%까지 내려가면 다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최적화는 수면 중에는 배터리 충전을 80%까지만 충전, 기상 직전에 100%로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는 배터리 충전을 80%까지만 충전하는 기능인데 아쉽게도 최대 95%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홈 화면, 그리고 홈 화면 구성에서는 홈 화면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홈 화면이 표시가 되고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홈 화면만 사용을 선택하면 아이폰과 같이 별도의 앱스 화면 없이 홈 화면에 모든 앱이 표시됩니다. 밑에 있는 홈 화면의 미디어 페이지 추가는 홈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했을 때 표시되는 미디어 페이지에 해당되는데 해당 페이지가 표시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홈 화면의 새 앱 추가는 사용 안함, 홈 화면 쓸어 내려 알림창 열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홈 화면 쓸어 내려 알림창 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홈 화면에서 상단바를 내릴 때 반드시 위쪽 끝에서 쓸어 내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빈 공간 어디에서 쓸어 내려도 상단바를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잠금 화면에서 잠금 해제 유지는 잠금 화면이 해제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설정인데 선택을 하면 신체 활동 감지,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추가해서 집 주소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해당 장소에 진입했을 때 최대 4시간 동안 잠금 화면이 해제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기에서는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와 같은 기기와 연결되면 자동으로 잠금 화면이 해제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잠금 화면을 해제해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잠금 화면으로 나와서 보안 잠금 상세 설정에서 입력한 패턴 보이기, 자동으로 화면 잠김 시간은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생체 인식 그리고 얼굴 인식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 화면 유지는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잠금화면 상태에서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했을 때 자동으로 홈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고 한 번 더 드래그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얼굴 인식만으로 잠금 해제와 동시에 홈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맨 하단에 있는 기타 개인정보 설정에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사용 안함, 하단에 사용 및 진단을 선택한 다음에 사용 및 진단은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유용한 기능, 그리고 실험실에 있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S펜 설정은 S펜 활용 꿀팁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멀티 윈도우에서는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사용하면 하단에서 또는 측면에서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간편하게 분할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을 사용하면 앱을 실행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상단 모서리 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간편하게 팝업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를 사용하면 상단 가운데 작은 막대바가 표시됩니다. 선택해서 왼쪽 아이콘을 선택하면 전체 화면에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아이콘을 선택하면 전체 화면에서 간편하게 멀티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 보기를 사용하면 분할 화면 상태에서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가 자동으로 숨겨지는 반면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분할 화면 상태에서도 내비게이션 바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유용한 기능으로 나와서 측면 버튼을 선택하면 측면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 사용할 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번 눌렀을 때는 카메라 또는 특정 앱, 길게 누르기는 전원 끄기 메뉴로 선택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유용한 기능으로 나와서 하단에 있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화면 캡처 및 녹화를 할 때 내비게이션 바 없이 깨끗하게 캡처 및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디바이스 케어에서 자동 최적화 그리고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선택하면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과 함께 다시 시작 예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은 모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시작 예약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갤럭시 탭을 재시작할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재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갤럭시 탭 최적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 S10 플러스 울트라 구입하셨다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초기 필수 설정 그리고 반드시 써야 하는 숨겨진 기능까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